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6월 26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가요, 6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과 이번 주 나오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 등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많이 놀라셨을 텐데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용병단을 이끌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하면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는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가 지정학적 위기를 강화해서 원자재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지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예정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유럽 포럼 참석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월 의장은 해당 포럼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 발언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설사 발언이 나오더라도 지난주 의회에서의 발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5월 PCE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PCE는 Personal Consumption Spending의 이제 줄임말이 되겠고요. 또 이달 중순 나온 5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크가 둔화했지만 근원 CPI, 즉 우리 영어로는 Core CPI라고 하죠. Core CPI 상승률은 5%대를 유지하면서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Core PCE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3% 올라서 전달의 0.4%에서 소폭 둔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도 4.6% 올라 전달에 4.7% 상승해서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재료가 부재하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인데요. 비관론을 계속 피력해온 모건 스탠리는 증시의 조정이 임박했다. 단기 조정 위험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S&P 500 지수 내에서는 에너지, 부동산, 기술, 자재 관련주가 오르고 헬스나 필수 소비재, 금융 관련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1% 이상 하락 중이고요. 모더나의 주가는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 가운데 주가가 2% 올랐고요. 또 루시드는 영국 고급 자동차 업체 애스턴 마틴의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13% 이상 올랐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에는요. 월그린스 부츠하고 얼라이언스하고 나이키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로 상승 중이고요. 국제 유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고금리로 높아진 부채 조달 비용과 그동안 느슨했던 대출 환경 등으로 디폴트나 파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CN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에서 41건, 캐나다에서 1건의 디폴트가 발생해 북미 지역이 전 세계 지역 가운데서 가장 많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4월까지 파산한 기업 수가 236개 회사로 2010년 이후 최다였고요. 무디스는 연말까지 디폴트율이 장기 평균인 4.1%보다 4.6%를 기록하고 내년 4월 5%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내년에요. 미국에서 65세가 되는 시니어가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공부할 때 베이비 부머가 하루에 10,000명씩 은퇴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내년이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매일 12,000명 이상이 은퇴를 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상 최대 노인 인구를 돌파하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은퇴 준비를 하지 못했고 은퇴 연금마저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최근 미국인 은퇴보호 비영리 교육단체인 평생소득연합이 45세에서 75세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인의 은퇴저축 전략 변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다수가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서 소비자의 51%는 죽기 전까지 사용할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4%는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32%는 은퇴 후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편안한 은퇴를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인 노스웨스턴 뮤추얼에서 2,74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기엔 너무 긴 것 같고 1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에서 50대 응답자들은 은퇴 시에 그래도 150만 달러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응답을 했고 60대하고 70대 응답자들은 한 100만 달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은퇴 목표와 비교했을 때 응답자들이 현재 은퇴를 위해 저축한 금액은 크게 너무나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연령 그룹을 포괄하여 평균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니까 89,300달러만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는 3% 증가한 수치인데 이 3%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치죠. 가장 은퇴에 가까운 연령대에서는 조금 더 많이 저축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 높지 않았는데 50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11만 900달러, 60대의 경우 11만 2,500달러, 70대의 경우 11만 3,900달러가 저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노인 연령층은 은퇴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일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65세까지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64세가 나왔었고 2021년 조사 때는 62.6세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세히 나눠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가장 오랫동안 일할 계획으로 나는 71세까지 일할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X세대는 65세까지 일할 계획이고 밀레니얼 세대는 63세까지 그리고 Z세대는 60세까지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매직 넘버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일단 연간 은퇴 수입을 결정하고 은퇴 기간을 추정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나오게 되는 수치인데 30년의 기간 그리고 약 5만 달러의 수입 3%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했더니 전체적으로 약 127만 달러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단순한 계산이고요. 뭐 여러 가지 투자 수익, 세금, 기타 소득원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될 텐데 자, 한편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보장 혜택이 월간 소득 필요를 일부 보장할 수는 물론 있겠는데 얼마나 보장할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은퇴 자금의 28%를 충당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28%밖에 충당하지 않는다.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All Eyes on the Court라는 그 제목인데요. 뭐냐면은 모든 시선이 법정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대법에서요. 다가오는 며칠 안에 많은 의견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일단 내일까지 최대 2건의 중대 사건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생 대출에 대한 최대 2만 달러 탕감 계획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결과가 최대 4천만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국의 가계 예산과 재무 계획뿐 아니라 상품 서비스와 지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대학들이 입학 결정의 일부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인종에 따른 합격 여부가 되는지를 고려한다는 건데 잘 아시는 the affirmative action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이 대학들이 학생들의 인종적 구성을 국가의 인종적 구성과 더 일치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우리 한인들에게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오히려 좀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자, 경제 읽어주는 남 경제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